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베스트 프렌드가 돼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죽이기 앞장서고 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주말 동안에 이런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좌우 공존하는 선진 대국 시대 만드는 게 자기의 마지막 꿈이다라고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라면 좌파 정책도 받아들이고 우파 정책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또 추미애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될 만하다 이렇게 또 추켜 세웠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 두 가지 점에서 황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네네. 계속되는 얘기인데 네네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싫어서 또는 그게 정치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금까지 사법 처리를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조국은 명백한 사법 처리 대상이었고 네네. 이재명은 사법 처리의 어떤 규모나 양상에서 특대형 사법 처리 형사 범죄자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들을 비호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재명과 조국을 사법 처리하자라는 건 보수는 물론이고 중도 세력 상당 부분까지 공인된 하나의 기본 기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지 않고 흐리면서 그러니까 좌우 협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전형적인 타협 또는 배신 기회주의. 또는 기회주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홍준표 위원장이 그런 노선을 세웠다면 네. 자기의 자당 정치, 그러니까 국힘 정치에 있어서도 누구라도 다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 누구라도 다 국힘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잖아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될 만하다 그렇죠. 얘기할 정도면 이재명하고는 협치하고 그다음에 추미애한테는 협치하자고 하면서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당권을 갖기 위해서 한동훈을 배제하고 자기의 노선, 이 자기의 노선이라는 건 사실은 좀 대통령의 어떤 협조 노선하고 약간 통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협조 노선에 편승해서 당권을 장악해야겠다는 굉장히 얄팍한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의 이런 저명한 정치 리더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건 아주 우스운 일이에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보시는 홍준표가 얘기하는 그 협치, 무슨 뭐 좌우 공존하는 선진 대국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정치적인 서사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 이게 지금 뭐 추미애에 대해서도 국회의장 할 만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협치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협치를 못하냐 이런 걸로 또 표현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처를 요구해왔던 보수나 중도 국민 다수의 어떤 것들을 한낱 종이 쪽지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어떤 실수 착오로 폄하하잖아요. 그거는 현재 정치 구도의 근본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전형적인 정치 매문과 기회주의라고 하는 거죠.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게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인식 구조가 홍준표의 지금 인식 구조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좀 걱정이 드는 게 지난번에 홍준표가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던 시기였죠. 당시 이제 조국 수사는 조국의 가족을 몰살시키는 수사다라고 하면서 너무 과한 수사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인식 구조를 보면은 이때 홍준표가 얘기했던 거를 좀 공감하고 있는 듯한 모습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조국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줄 필요가 있고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대선 때 이제 홍준표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당시 이제 그 조국 수사는 너무 무리한 수사다라고 하니까 보수 지지층이 난리가 났죠. 그게 어떻게 무리한 수사냐.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연히 조국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지요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전가족 몰살 사건은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조국 수사를. 네. 지금 이게 일련의 어떤 정치 스토리, 정치 이야기, 정치 수사의 표현이거든요. 수사라고 얘기한 거는 아직은 이제
노선이나 어떤 정치 철학으로까지 확장됐다기보다 확인이 필요해서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세 가지 지금 우리가 문서를 보고 있는데 음. 하나는 대선 때 홍준표 씨가 페이스북에 썼던 글을 보면 네. 그러니까 조국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 수사를 했던 우리가 입장을 선회해서 조국과 타협하자. 뭐 이런 주장의 문서들 하나 보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건 확인이 필요하지만 음. 대통령께서 함성득 이명백 씨 비선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했던 그 문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문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뚜렷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고 함성득 씨, 이명백 씨에 대해서 법적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보수 진영의 의구심을 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는 네네. 그 얘기가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명백은 네. 추가적으로 또 한국일보 기사가 사실이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거의 입장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조국 수사를 사법 처리를 늦출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네. 것이고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수사를 당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그 전언도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11일 날 있었던 홍준표 씨의 이 페이스북 글인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와 산업화가 있었는데 음. 앞으로 시대는 이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서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좌우가 공존할 수 있고 좌파 정책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네네. 지금 오늘이 지금 5월 한 중순 됐으니까 지금 한 달 사이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가 믿고 따라왔던 우리가 믿고 견제했던 노선들이 새롭게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됐든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됐든 책임 있는 리더들이 뚜렷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자기의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조국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대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두 번째 그거의 연장선에서 당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동훈 위원장을 은연중에 고립시키는 방식의 전국 운영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홍준표나 신평인이 뭐 이런 뭐 조정훈이니 이런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자꾸 네네. 우회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은연중에 공격하는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선이 있으면 그 노선에 대한 입장을 뚜렷이 밝히고 네. 그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그냥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보수 진영의 지금도 이미 35% 정도에서 24%까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더 하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향후 정책과 노선의 전환과 명백한 자기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셨던 함성득 교수랑 이명백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였는데 이번에 그 김순덕 대기자도 칼럼으로 좀 세게 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입장이 빨리 나와야 된다. 왜 정확하게 해명을 안 하고 기자회견에서도 그 질문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도 사실 딱히 없었는데 대표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노선,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같이 껴있는 그 노선은 분명히 잘못된 노선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좀 대통령의 인식과 그리고 또 변환이 필요하다.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이게 지지율이 사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약간 한마디만 더 하면 네네. 지금은 윤석열이 오르니 한동훈이 오르니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우리의 갈 길이 뭐냐,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처리를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야 협조 노선을 걷는 것은 안 된다. 전투적인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선이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노선에 맞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지금 노선이 지속이 돼버리면 계속 뭐 대야 그렇게 협치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지지율이 지금 24% 나오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게 24%에서 더 떨어지면 10%대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선적으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깨연님께서 이제껏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검사 자천 뭐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